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사태에 대한 좌파의 지식인 언론인들의 태도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일부이기만 합니다만은 도저히 이것은 민심의 쓰나미를 거스를 수가 없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것은 우리가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제한적인 규모이긴 합니다만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부류들. 두 번째는 완전히 180도 다른 종류인데 아주 엉뚱하고 뜬금없이 어리숙하고 엉성한 논리로 조국을 옹호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부류들. 세 번째는 대단히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른 이런 부류들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서 거리를 두면서 방관하는 이런 무책임한 부류들. 이런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뜬금없이 뛰어들어서 망신을 당한 케이스, 대표적으로 공지영 작가를 제가 동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제가 세 번째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변호사. 이 공지영 작가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대중소설이든 어떤 소설이든 그가 한때는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책 판매량의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작가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엉성하고 퇴행적이며 거의 어떤 사입이 무슨 집단 같은 이런 식의 의식에 빠져있는 일면을 이번에 아주 보여줬습니다. 세 가지 엉성한 논리를 폈습니다. 첫째는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좋아하는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문프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프레젠트. 그런 문프가 잘 알고 선택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국이를 믿는다. 거의 어드머즈 한반도 특정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우상숭배, 신격화 이런 차원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조국의 동생, 그 건설회사 사장이 아버지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그 공사를 떠맡아서 손해를 봤다. 라는 식으로 완전히 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학원이 동생에게 공사비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3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35억 원의 행방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응동학원의 땅을 담보로 해서 이 동생이 대출을 받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지영 작가가 얘기하는 대로 집안의 헌신적인 동생이라면 왜 문제가 불거지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의 표별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도 예찬을 했습니다. 경조사비를 모아서 장학금을 줬는데 그게 왜 나쁘냐, 뭐가 문제냐. 많은 젊은 학생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대목을 공지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수가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만들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면 더욱더 취지에 맞게 가난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신고된 재산만 56억 원이나 되는 집안의 금수저 출신 학생에게 6학기에 1,200만 원을 몰아준 것, 이것을 문제 삼는데 공지영은 문제의 포인트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숙하고 엉성한 망신살이 뻗친 조국 감싸기에 뛰어든 사람은 두 번째로 이재정 경기교육감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왜냐? 너무나 논리가 거의
중학생 수준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세이라는 건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에세이, 예를 들자면 실습을 하고 내는 보고서 또는 아니면 어떤 문학 작품 여러 개를 읽고 내야 되는 보고서, 분석 검토 보고서 이런 것들을 쉽게 에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학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는 학회지에 게재가 되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thesis, 별다른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는 것이고, 이 조국의 딸이 문제가 됐던 이 논문 제1저자로 거의 사기성 부풀리기로 등재됐던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게재되는 아주 권위 있는 박사급 논문입니다. 원래 이 교수가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했던 완전히 권위 있는 진짜 논문, thesis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슨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숙제나 또는 퀴즈라고 그러죠. 아주 간편한 형태의 시험, 이런 것에 제출하는 그런 보고서와 혼동을 해서 그런 보고서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성공회대 신부 출신으로서 성공회대의 교수 총장을 12년 동안이나 맡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물이 총장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공회대는 정말이지 모욕감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감사원의 부정부패 방지위원회라는 아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의 수장을 맡았는데, 문재인 캠프 열린우리당에 한화그룹부터 10억 원을 받아서 열린우리당에 전달을 해준 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물이 경기도 교육감으로 선출된 데에 대해서 경기도 유권자들은 죄책감을 느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3번에 명기한 송기현 민주당 법사위 간사 제1저자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국대학교의 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분명히 조국의 딸이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인턴 과정의 결과로 논문 저자로 등재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데, 자기소에 명기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논문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람표에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입학사정이라고 하는 그 수시 전형은 그런 자기소개서와 기타 연구활동의 성과물을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당의 법사위 간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또는 이 검증의 의무는 여당이나 야당 의원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헌법에 명기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여냐 야냐 이런 진영을 떠나서 헌법기관이 행정부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을 하는 것,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의 이런 기능을 작동하는 것, 그런데 법사위 간사가 헌법기관의 의무는 망각하고 저런 식으로 일개 여당의 꼭두각시가 돼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추가로 이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문제, 장학금 문제, 기타 등등 조국 가족의 웅동학원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국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파견된 법무부 직원들이 언론에 답변을 하는 것,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국민 세금을 받아서 국가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 왜 조국의 그런 개인 논란에 관해서 조사하고 답변을 하는 데에 에너지와 자금을 소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떤 대단히,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예를 들자면 법무행정이라든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 법무부의 업무, 이런 것에 관해서 조력이 필요할 때 법무부가 답변을 해주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기타 등등 개인 비리에 대해서 국가 공무원이 그런 식의 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명기를 해둔 이 눈치 빠른 거리두기에 몰입하고 있는 이 좌파 나팔수들, 지식인들, 평상시에 이들이 보였던 어떤 좌파 정권을 옹호하고 뭐 이런 양태를 보면 이번에도 분연히 예를 들면 공지영이나 이재정처럼 나서서 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을 위한 흑기사 노릇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눈치가 빠르니까 약삭 빠르니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손석희, 김재동, 유시민, 김어준, 주진우, 김미화. 공지영은 이번이 촛불의 의미가 포함된 꼭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고 조국을 옹호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6명은 그저 입만 열면 촛불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일종의 홍위병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인물들이 이번에 조국을 광야에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비겁한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